반갑습니다. 임세무사입니다. 이 시간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의조 규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의신탁 재산, 지금 현재는 명의신탁을 하거나 명의신탁이 새롭게 명의신탁을 하는 그런 사람은 드문 것 같아요. 이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조 규정은 과거에 명의신탁을 해놨는데 어떻게 찾아올 거냐, 이 환원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하도 같습니다. 그렇지만 명의신탁을 환원을 하더라도 일단 명의신탁 규정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그것부터 알고 다음 시간에는 환원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환원의 방법은 어떤 것이 좋은지, 그런 부분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 요건을 살펴보시면요, 일단은 이 등기 등록 명의개설을 요하는 재산이어야 됩니다. 명의개설을 요하는 재산은 우리가 실무적으로 보면 임목 공장재단, 광합재단, 선박 특허권, 자동차 항공기 있는데,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은 주권, 주식, 그리고 사채권. 사채권도 좀 적은 편이고요. 실무적으로는 주식이 제일 많죠, 주식이. 그리고 토지 건물은 이제 제외되죠. 이 부분은 왜 제외되는지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과세 요건 두 번째는 실소유자와 명의자 간 합의가 있어야 돼요. 합의라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암묵적 합의도 합의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을 것. 조세 회피 목적, 여기서 조세라고 그러면 국세, 지방세, 관세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럼 조세 회피 목적이다. 이 부분은 조세 회피, 구체적인 목적이 아니라 개연성만 있어도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걸로 봐버려요. 그럼 이렇게 해서 과세 요건이 돼 있지만, 그럼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이 또 배제되는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배제 대상은 어떤 거냐 그러면 조세 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예요. 이 입증을 납세자가 해야 돼요. 이 부분은 명의신탁을 해놓고 조세 회피가 없다고 납세자가 입증한다. 이건 굉장히 실무적으로는 어려워요. 조세 심판 사례나 대법원 판례에 보면 이게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 그런 경우도 종종 그런 심판례나 대법원 판례가 나오지만, 납세자나 일반 우리 조세 전문가인 세무사가 이거 과세 당국하고 이게 다퉈가지고 이기기는 이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신탁 재산인 사실을 등기 등록하거나 비거주자가 법정 대리인 명의로 이렇게 등기 등록을 했을 때도 이제 증여의제 규정이 배제가 되고요. 그러면 증여재산 가액을 그럼 뭘로 보느냐? 이것은 증여의제일 현재 시가예요. 그러니까 증여의제일이다. 그러면 이제 명의개설이라든가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그렇게 등기 등록일 현재 시가예요. 시가인데 만약에 주식이다 그러면 할증평가는 안 합니다. 그리고 장기 미명의개설 주식인 경우에는 당초 소유권 취득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도록 돼 있고요. 그럼 누가 세금을 내느냐? 이 납세 의무죠. 이것은 2019년 1월 이후에는 2019년 1월 1일 이후에는 이 실제 소유자에게 증여세 과세를 하도록 법이 바뀌었죠. 그 전에는 2018년 전에는 이게 명의 수탁자 명의, 그러니까 명의를 빌려준 사람 앞으로 증여세를 과세를 하다 보니까 이건 명의 빌려주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됐지요. 그래서 그 부분이 2019년부터 법을 개정해서 이렇게 바뀌었다.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구체적인 증여 시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 시기는 하여간 증여세에 관한 한 등기 등록이라든가 명의 개설을 해야 되는 재산 같으면 등기 등록이나 명의 개설 한 날이 증여 시기예요.
만약에 그러면 주주다. 그런데 주주 명부를 작성이 안 됐다. 그러면 언제로 볼 거냐? 그러면 이제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 보는 것이고요. 뭐 과세 당국에 또 주식 변동상황 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잖아요. 그 주식 변동상황 명세서에 기재된 거래일을 또 증여의제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장기간 명의를 개설하지 않는 뭐 주식, 이런 경우에는 뭐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 이 부분은 장기 미명의 개설, 이 부분은 뭐 별도 시간을 들여서 이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강의를 달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토지 건물 명의신탁 했을 때 증여세를 과세를 안 하는데 왜 증여세를 과세를 안 하게 되는지 말씀을 드린다면, 이 그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뭐 이게 적용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이제 이건 뭐 상정법상 97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이게 부동산 실권리 명의에 관한 등기에 관한 뭐 법률에 의해서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것은 과징금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증여의제 규정이 과세가 안 되죠. 그리고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는 이게 증여를 했다고 해서 증여세 과세 받는 게 아니잖아요. 명의신탁을 하지 말라는 뜻에서 징벌적 뭐 성격의 소재로서 명의신탁을 하지 말라는 것을 위반했기 때문에 증여세로 이렇게 제한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명의신탁, 요즘에는 명의신탁을 뭐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명의신탁 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그 일정 요건의 주주수를 맞추기 위해서 명의신탁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만은, 요즘에는 부동산 실명법으로 부동산 명의신탁을 원천적으로 인정을 안 하고 주주도 명의신탁을 판례에 의하면 명의신탁을 금지하는 쪽으로 판례가 나오기 때문에 명의신탁에 대해서 이렇게 규제나 아니면 제재를 하기 때문에 뭐 명의신탁, 또 명의를 실은 타인에게 빌려주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명의신탁은 실은 안 하는 것이 우리 서로 거래 관계상 좋고요. 이렇게 명의신탁을 해놓으면 본인에게 과세되는 세금 여러 가지 생각해보면 굉장히 불리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염두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